이슈 토크입니다. 기장군이 부산시장의 부군수 임명권을 거부하고 자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부산시가 부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부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부단체장 임명권 논란을 둘러싼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장군과 부산시가 이 부군수 임명을 놓고 굉장히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네. 인사교류 협의회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기로 해서 일단은 그런 갈등이 좀 일단락되는 양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 기장군의 이제 부군수 자리를 놓고요. 지금 부산시가 이제 지금 그 권고를 넘어서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이 기장군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임명 관행을 이제 거부하면서 이제 불거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직은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에서 사람은 공사 조직을 막론하고 일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또 정보를 산출하고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아주 참 중요한데, 더군다나 부단체장은 그 직위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약간 잠재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거진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이제 임명권을 이제 군수하겠다는 이제 되찾겠다는 의미고, 시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관행인데 그거 웬 말이냐 하면서 이제 지금 갈등이 이제 일어나다가, 그래도 시가 인사교류 협의를 통해서 좀 해결하자, 우리가 발전 방안을 거기서 좀 내놓겠다 하면서 좀 약간 이제 이게 좀 해결 기미를 보이는데요. 기장군도 이제 시기적으로는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의 어떤 그 의견을 좀 존중하는 방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오규석 기장군수하고 그 변성환 행정부시장하고 이제 무슨 논의하면서 통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사교류를 이제 개선하는 안을 만들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기장군은 이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군수가 임명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요.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조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맞서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에 좀 바람직한 방안을 좀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가지고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네. 이 부군수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은 사실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일단 앞서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 갈등을 둘러싸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군은 이제 예컨대 이제 자치단체에 시군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단체장을 이제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광역이나 이제 그런 거기서 이제 임명을 했거든요. 사실상 임명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미를 내세워가지고 이번에 기장군에서 좀 약간 강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오규석 군수가 2018년 7월인가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2019년 올해 10월 16일까지 약 60여 차례 거쳐서요. 점심시간에 1시간씩 1인 시위를 벌였답니다. 그 1인 시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고유의 권한을 우리가 이제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런 시도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산시가 말도 안 된다는 의미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관행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이제 그 부단체장은 시장이 권고를 해서 이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기술직이라든가 5급 이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하거든요. 인적 교류요. 그래서 만약에 기장군에게 이거를 만약에 부군수 임명권을 준다면은 다른 지자체 16개 지자체, 15개 지자체에도 형평성 측면에서 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두고 보기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혼선이 지금 빚어진 건데 잘 해결돼야 될 사안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도 기장군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이번 갈등의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 문제입니다. 법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것 내용하고 사실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내용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에는 뭐 부시장이나 부군수, 부구청장 이런 어떤 부단체장을 뭐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지방공무원법에는요,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이제 구청장에게도 임사 교류를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고가 이번에 이제 임명권과 권고안 이것이 이제 서로 상충되면서 이렇게 이제 갈등으로 이제 빚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10조 제 4항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네. 뭐 이거에 따라서 이 기장군수가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행사 못했던 것을 이번에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의미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뭐 시 입장에서도 보면은 아닌데 뭐 지방공무원법 30조 2항에 네. 규정을 근거로 하면은 1999년인가요? 12월 달에 부산시와 구군 간에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 운영 지침이란 협약인데요. 거기서 이제 부군수를 여기서 임명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그 법률상에 서로 상치되는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이제 빚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측에서 양측에서의 입장이 다 좀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좀 절충하고 조화를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시하고 어떤 군 간에 좀 어떤 그런 창의적인 해법이 네. 좀 기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뭐 부단체장 인사 문제는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다른 지역에서는 이 부단체장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자치법하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은 서로 이제 지방자치법은 해당 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권한을 행사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부단체장이 임명 권한이 이루어질 때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노동자 같은 경우에 예. 특히 이게 낙하산이다, 뭐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상당히 반발을 보여왔고요. 예. 그동안요. 네. 그리고 이제 광역 뭐 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고 특히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교류에 관한 사항인데 네. 무슨 말이냐, 이건 기존처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속내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서울시하고 이제 강남구청하고요. 네. 그런 어떤 충돌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요. 물론 이외에도 뭐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에서 뭐 이제 강역시하고 지방자치단,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간에 네. 또 이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대구시와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요, 소속당이 좀 다릅니다.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내년에 또 총선이 이제 막 치러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네. 그다음 이제 양상이 또 이제 좀 전개될 거라 보는데 네. 뭐 좀 거슬러 가면은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2007년에요. 네. 포항시하고 이제 고령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부시장, 부군수 임명을 들어서서 뭐 사실 갈등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해서 인사가 늦춰진 그런 사례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건 좀 더 이전에 2003년에는요 경북도하고 이제 청도군 네. 거기서 이제 부군수 인사를 놓고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도군이 부군수를 자체 승진시켰습니다. 그때 강행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여줬는데 뭐 이론에서 이제 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네. 그 뭐 예산이라든가요 그런 권한들 그런 걸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교복을 줄인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 계층상으로는 이 광역하고 기초하고 이제 상하 구조가 있는데 자치법에 의해서는 사실 상하 구조가 아니라 사실 보면 지역적인 어떤 그런 수준의 차이일 뿐 이거는 네.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자치 분권 맥락에서는 그게 중요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근거이기 때문에요. 네.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갈등들이 지금은 좀 이렇게 뭐 좀 표면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자치 분권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네. 그렇다면은 또 소속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다른 그런 어떤 자치 단체장 일이 이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은 네. 아마 이런 갈등을 좀 더 많이 빈번하게 좀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마 뭐 이런 기회에 네. 이런 어떤 서로 규정 간의 어떤 갈등을 낳는 그런 규정부터 좀 해소하는 것이 네. 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한번 싹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임명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이 네. 부산시장이 부산시내에 있는 시군구 이건 이제 기장군이니까 부군수 임명하는 것 계속 기존 관행을 유지한다면 장점은요. 부산시 간부급 공무원들의 부단체장으로 임명되면서 자치단체하고 이제 시 간에 기초 어떤 기장군하고 부산시 간에 서로 긴밀한 협력 그런 연결고리로서 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단점은 이게 승진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사기 양양 차원에서 좀 괜찮은데 좋은데 네. 그런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이런 관행들을 이제 지금은 좀 없애자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은 자치단체 특히 기초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고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해서 승진시켜주는 그래서 뭐 시군구 공무원들의 사기와 또 좀 어떤 리더십의 어떤 기회를 좀 주면서 좀 공직사회에 좀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한계 단점일까요? 그런 거는 좀 군 입장에서 네. 좀 극복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기초단체장이 직접 부단체장을 임명할 경우에의 장단점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부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국가직화, 기존은 이제 관행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민선 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운영 경험에서 나타났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요,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네.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연결고리 구실을 했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그렇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어떤 지방자치의 원리에 이제 좀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치단체에서 네. 기장군수에서 승진하니까요. 그다음 단점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지역 내에 있는 시군구 모든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요. 예. 여러 가지 임용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 계획함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산시 특히 인재개발원에서 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자치구 우리 저 시군구 요 지역 내에 구군 내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효과적이고 좀 효율적인 그런 인사교류가 좀 제약된다는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려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 특히 이제 기장군수가 자기 사람을 또 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대부분 모든 인사들이요 네,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그걸 거꾸로 보면은 또 군수의 의지를 잘 좀 알고 예. 그래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단체장이 된다면은 또 군에 관한 일들이 더 아주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도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산시와 기장군은 인사교류 협의회를 만들기로 해서 당장은 좀 갈등이 이렇게 와해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군수가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근데 이게 앞으로 특히 이제 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그 규정은 이제 강행 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게 되게 권고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가 어떻게 마땅히 이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재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네. 지방자치의 어떤 취지에 의거해서 그 군수가 자기가 좀 필요한 사람을 부군수로 임명하는 건데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 오히려 더 부응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또 하나는 기초 특히 이제 기장군의 인사적체를 또 해소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오규석 군수가 뭐 그렇게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이제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시 입장이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절충하는 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부산시와 기장군의 뭐 협조 관계가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약화된다고 이제 우려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기회에 그칠 거로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방자치법의 취지도 좀 살리면서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지가 만약에 좀 반영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이번에 갈등이 오히려 좀 지방자치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하나의 인사 측면에서요. 네, 네. 그래서 하나 이거 선순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내년에 총선도 앞두고 있고 이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예민한 시기인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규석 기장군수는 뭐 이런 부산시가 부군수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네. 지방 분권을 상당히 많이 외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본보기로 이번에 이제 기장군의 어떤 부군수권 임명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방자치 측면에서만 본다면 정말로 이 부산시가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 개인적인 판단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부산시가 부군수를 임명하는 거는 네. 기존의 관행,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가 지방자치가 우리가 실시하기 전에는 상당히 중앙 집권화 해가지고 네. 중앙정부에서 다 임명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까지도 임명했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지방자치하면서 뭐 군수는 이제 선거로 뽑으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관행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 그야말로 이제 자치분권의 취지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요. 그래서 부산시가 좀 양보하면서 네. 좀 또 협력은 또 협력대로 원활히 해야죠. 가슴 부산권 지역이니까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군수가 좀 더 잘해보겠다는 의지에서 만약에 하는 뜻이라면은 뭐 그러나 다른 구하고도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지혜롭게 어떻게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처리가 되면 남은 15개 구군에서 좀 반발이나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혹시 있진 그렇죠. 않을까요? 가능하죠. 충분히요. 그래서 저는 외국의 사례를 한번 이때 한번 좀 비춰보면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동경도하고 베를린시 독일 같은 경우에 좀 특히 이제 베를린시 같은 경우가 참 좀 참고할 만한데요. 네. 이번 기회에 관련된 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냐면은 부군수를 자치 기초에서 또 기장군에서 임명하게끔 하고요. 네. 다만 그 임명을 군수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네. 그 군의회 있지 않습니까? 예. 군의회의 어떤 동의를 어떤 절차를 좀 부여해가지고 거기서 거쳐서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베를린 시의회에 참고해서 한다면은 네. 지방자치의 어떤 취지를 더 살리는 측면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어떤 다른 구에서도 충분히 아마 제기를 하겠죠. 네. 그럼 이 기회에 부산시 최초 말 많이 하는데 이런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도 예. 좀 부산시가 자치 분권의 의미를 살리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끊겠다 하면서 어떤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해당 자치장한테 준다. 네. 그러면서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 그럼 만약에 이게 잘만 되면은 네. 부산시가 참 어떤 모험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또 하나의 사례로서 어떤 평가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네. 사실 이제 관례냐 아니면 이제 원칙이냐를 네. 두고 사실 벌어진 갈등이잖아요. 네. 나쁜 관례가 있다면 좀 뜯어 고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좀 풀뿌리 민주주의, 특히 지방 분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나아지면 좋을까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자치분권 관련해서 아주 여러 측면에서 이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네. 실행 측면에 있어서는 좀 지금 상당히 좀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 자치분권에 있는 의지가 여기까지 좀 이렇게 와 닿게 되려면은 사실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조직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인사가 만사듯이 이 인적인 측면에서 자치분권을 좀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충실하게 제도를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시는 시 입장에서 기존에 했던 것대로 잘 협조관계를 갖고요. 네. 그러면 굳이 지방공무원법에 그거 안 넣더라도 지방공무원법 규정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서 예. 권고사항이라서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좀 살려서 그 기존의 중앙 집권화된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잔재로 남은 이런 거를 좀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부응하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개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갈등을 좀 부산시와 기장군에서 이번에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